아주 기본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울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자, 요거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는 어떤 수예요. 로그는 어떤 수입니다. 그래서 로그에 A에 B를 하면 이건 그냥 어떤 실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이 10인 로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수의 체계 10이 되면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수의 체계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무슨 진법이라 하냐면 십진법이라고 해요. 자, 왜 십진법이 발달했겠느냐? 당연히 손가락이 10개니까 다 세고 나면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 표시를 해놓고 다시 세겠죠. 그래서 십진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십진법이 발달을 했을 때 밑이 10인 로그를 쓰면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해요. 자주 사용하는, 항상 사용하는 로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사용하는 로그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매번 붙여서 표현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x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밑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10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루트를 쓸 때 루트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제곱근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제곱근을 쓰면 2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그냥 로그를 쓰면 밑이 10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10인 로그가 자주 쓰이는, 항상 쓰이는 로그가 되었느냐?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로그에 1을 먼저 해볼게요. 로그에 2를 해보고요. 로그에 3을 해보고요. 땡땡땡땡땡. 로그에 10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값들이 나오는데, 모든 로그에 1이 붙으면 0이 나온다고 했고요. 얘는 뭐 0. 얼마 되는 값일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 10이 1이거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0.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0. 얼마가 나오게 하는 밑이 10인 로그의 진수는 전부 다 1과 10 사이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과 10 사이의 숫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자릿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1과 어떤 수, 10 사이에 있는 이 숫자는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한 자릿수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한 자릿수. 그래서 로그에 x를 했는데 0.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한 자릿수인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로그에 11부터 시작해서 로그에 12 땡땡땡땡땡땡 로그에 20을 이렇게 해요. 그럼 마찬가지 100을 할게요. 100. 20이 아니. 자, 얘가 2잖아요. 로그 100이 2예요. 밑이 10이니까 10의 제곱이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 얼마고요. 자, 얘는 2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자릿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두 자릿수는 여기 보시면 1부터 시작해서 2가 되기 전 사이의 값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로그 100이 2니까. 그럼 100보다 작은 수는 당연히 1.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값을 구해봤는데 이 값이 1. 얼마야. 그럼 얘는 두 자릿수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숫자를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시 화학 배운 사람? 아보가드로의 수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나? 아이씨, 어떡하지?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알아요? 몰라요? 1몰 알아? 1몰? 1몰. 뭘 모릅니까? 뭘? 1몰. 에? 아직 안 했어요? 1몰 아는 사람. 1출의 반대 아니고요. 예,
one more. 1몰. 예. 1몰 몰라요, 이거? 선행을 안 했어요. 그렇군요. 자, 1몰이라고 하는 건 이 정해진 공간 안에 어떤 분자가 들어가면 정해진 부피가 되는데 그 정해진 부피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면 1몰의 부피가 된대요. 이걸 1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자 요만큼을 1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위가 되면 하나의 이런 그 단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붙였을까? 60.2 곱하기 10의 22제곱으로 붙여도 되고 602 곱하기 10의 21제곱으로 붙여도 되는데 왜 굳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얘보다는 불편한 수로 붙였을까? 자, 이거는 로그의 사용과 굉장히 이 관련이 깊은데 로그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요 숫자가 그 다음에 요 숫자가 굉장히 쉬운 숫자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상용 로그에 만약에 이 숫자를 붙여보잖아요. 6.02에 10의 23제곱을 이렇게 붙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로그 6.02가 되고 더하기 로그 10의 23제곱이 되는데 23제곱은 23이 되고요. 얘는 6.02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값이 되겠죠. 로그 2와 로그 3을 곱한 게 6이니까 그거보단 조금 큰 거. 그래서 얘는 어떤 수가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요거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은 수는 0. 얼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얘는 대략 뭔지 몰라도 0.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0.7 얼마 정도 되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값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23.77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이게 몇 자리 숫자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이거 한 자리 숫자잖아요. 6.02 한 자리 숫자라고 부르거든요. 저 한 자리 숫자에 10을 한 번 곱하면 몇 자리 숫자가 돼요? 자, 다시 한 자리 숫자에 10을 한 번 곱하면 두 자리 숫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 곱하면 세 자리 숫자, 세 번 곱하면 네 자리 숫자가 되는 건데 뒤에 붙은 이 10의 23제곱은 10을 몇 번 곱했냐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3번을 곱했으니까 얘는 24자리 숫자가 되는 거예요. 24자리 숫자. 그럼 선생님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야, 2의 50제곱은 대략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텐데. 자, 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기 구주입의 교재 표지가 좀 두껍잖아요. 이 구주입의 표지를 60 뭐 몇 번을 접으면 이게 뭐 에베레스트보다 뭐 더 높은 두께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표지를 64번을 접으면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접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못 접어요. 예. 그거는 뭐가 되든 못 접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표지를 한번 볼까요? 잘 보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 표지를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합시다. 종이가 나 이과야. 종이가 나 이과야. 자, 종이가 100장이 있으면, 자 보세요. 100장이 있으면 200페이지가 100장이잖아요. 100장을 이렇게 쌓으면 요게 대략 한 1cm 정도 되거든요. 맞죠? 한 1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 한 장당 0.01cm, 0.1m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 이과야. 자, 0.1mm 정도. 종이 한 장이 0.1mm 된다고 가정합시다. 0.1mm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종이를 접어. 한 번 접으면 2배가 되잖아요. 2번 접으면 4배가 되고, 3번 접으면 8배가 되거든요. 2의 거듭제곱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에베레스트만큼의 높이를 만들려면 종이를 몇 번 접어야 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론상 종이를 몇 번 접으면, 즉, 2에 한 50번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50번을 접으면. 자, 에베레스트는 몇 미터죠? 8,848m. 맞죠? 네. 한라산은 몇 미터죠? 1,950m. 지리산은 모른다. 백두산 얼마죠? 2,744m. 나 이과야. 이건 상관없죠? 이과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종이 50번 접으면 어느 정도 산만큼의 높이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해본 적 없어요? 여기 문과 지원 손들어. 나 문과 갈 거다 손 들어보세요. 문과. 나 이과 갈 거다. 이과 생각 안 해봤어요? 이과는 이런 거에 좀 주변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 로그 2의 값을 줘요. 얼마라고 주냐면 0.3이라고 줘요. 0.3. 자, 로그 2가 0.3 정도 된대. 이걸 줬어. 누군가 계산해서 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2의 50제곱이 도대체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얻은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을 얻었냐면, 한 자리 숫자면 0. 얼마다. 두 자리 숫자면 1. 얼마다. 세 자리 숫자면 2. 얼마다라는 사실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가지고 몇 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가 0.3이에요. 0.3하고 5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15가 되겠죠? 네, 15가 딱 된 거야. 15. 15야. 근데 이 15인데 얘가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대략이에요. 대략. 근데 이 15라고 하는 것은 밑이 10인 로그로 따지면 10의 15제곱 아닙니까? 10의 15제곱? 네. 그러면 이것도 밑이 10인데 이걸 바꿔서 얘를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근사값이 들어간 거예요. 로그 2가 정확하게 0.3은 아니지만 0.3이라고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근사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2의 50제곱하고 요 놈하고 거의 비슷하네 라는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의 15제곱이 얼마일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자, 종이 한 장이 0.1이니까 0.1mm에다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의 높이는 미터로 바꾸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식이 드러나는 거야. 자,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자, 다시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예? 얼마 곱해야 돼? 1000? 자, 다시. 그러면 1cm는 몇 밀리미터예요? 10mm예요. 좋아요. 그러면 1cm니까 1m는 몇 cm예요? 100cm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로 가려면 여기서 얘로 가려면 10분의 1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1로 가려면 100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1000분의 1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1을 해주세요. 그럼 1000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미터로 바뀌어요. 에?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지만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세 개를 당겨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종이 한 장이 0.0001m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2의 50제곱이 10의 15제곱과 아주 흡사한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이거를 2의 50번을 접으면 이만큼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5제곱을 곱하는 거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개 당겨주세요. 그럼 1m고 10의 11제곱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미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땡, 땡, 땡. 자, 지금 약간 그 외국식 표기를 쓰고 있죠. thousand, million, billion.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종이를 50번밖에 안 접었는데 지금 몇 미터가 된 거야? 에? 에? 밀리언인 100만 미터죠? 아까 에베레스트 얼마라고 했어요? 8,848. 아니, 뭐 에베레스트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종이를 64번 접으면 뭐 지구에서 달까지의 높이만큼을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이게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1000억 미터라니까? 1000억 미터? 야, 1000억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봐. 그럼 미터, 1km는 1000m니까 3개를 지우면서 킬로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1억 킬로미터. 나 잘못했니? 천만이야? 아니잖아. 공이 8개인데. 공이 8개. 예. 공이 8개. 아,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예. 이렇습니다. 종이를 50번 접으면 1억 킬로미터를 간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이게 없었으면 이 계산을 못 하죠. 근사값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미리 만들어놔요, 이걸 뭐라고, 이 숫자에 맞는, 이 진수에 맞는 위치 10인 로그에 해당되는 값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상용 로그 표라고 불러요. 자, 상용 로그 표. 혹시 있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책이 엉터리예요. 있어요? 있어요? 상용 로그 표가 있어요? 아, 이 책이 엉터리예요. 미안해. 내가 엉터리 책을 줬네. 문제마다 있지 않을까요? 아, 문제마다 있죠. 네, 당연히 있는데, 자, 상용 로그 표가 원래 개념서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이 값이 대략 얼마냐라는 걸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여보세요? 먼저 표를 보고 찾아. 얘는 표를 보고 찾았더니 이 값이다. 이 값이다. 이 값이다. 찾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값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 상용 로그를 붙여봐. 그래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보고 역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상용 로그 표를 좀 뽑아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3분만 기다려주세요. 상용 로그 표가 필요해요. 네, 필요해. 어제도 오지 않았나? 네. 우와.
아, 있으면 좋죠. 주시는 겁니까? 아, 저 식은 커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커피는 웬 겁니까? 커피는 웬 거예요? 아우, 시끄러워. 짜자잔. 짜자자자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과의 세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겠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하던 게임 중에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페르시아의 왕자 하면 나올 거예요. 완전 흑백 모니터에서 하던 게임이에요. 흑백 모니터에서 하던 게임이고,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USB 쓰고 있어요? USB 메모리 쓰고 있습니까? 얼마 써요, 용량이? 32기가. 요새는 작은 거죠, 32기가도. 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 USB 메모리, 우리 학교에, 대학교에 총학생회장 선거로 누가 나왔냐면 LG전자 손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공약이 이거였어. 전 학생에게 USB 메모리 하나씩 지급하겠다. 근데 대학교잖아요. 이게 이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라서 학생 수가 막 8,000명 이래. USB 메모리 8,000개를 주는 거예요. 네, 주겠다. 공약을 걸었거든요. 근데 걔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줬는데 그냥은 못 주겠다. 1,000원씩 받겠다. 그래서 1,000원을 받고 USB 메모리를 준 거예요. 1,000원씩에 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받은 USB의 메모리가 대략 시가 2만 원 정도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1,000원에 산 거야. 근데 그 시가 2만 원 하던 USB 메모리의 용량이 얼마였냐면 128메가였어요. 네. 지금은 얼마라고요? 네, 32기가, 네, 128메가 몇 배예요? 몇 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32기가 128메가, 128메가가 128메가에 제곱을 하면, 잠깐만 있어봐. 128메가에 2를 곱하면 256이잖아요. 2를 곱하면 510이잖아요. 거기다 2를 곱하면 1024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1기가예요. 됐죠? 8배를 하면 1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1기가에 32배가 된 거예에 8배에 32배니까 2의 세제곱에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8제곱배가 된 거죠. 2의 8제곱배는 얼마죠? 256배예요. 그러니까 용량은 256배가 됐어요. 그때 당시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32기가 메모리가 아마 지금 한 10,000원 초반대 할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 하죠? 가격이 2분의 1이 된 거예요. 실제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512배가 떨어진 거죠. 512분의 1이 된 거야. 실제로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페르시아의 왕자. 이때는 이 게임이 정말 획기적인 게임이었어요. 정말 웬만한 그 인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만큼 획기적인 요소였어요. 정말 단순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점프하고 그 다음에 뛰어넘고 위에 잡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칼싸움하고 그 다음에 그 보스를 딱 깨면 여러 개의 호리병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코드를 보고 그 코드에 맞는 호리병을 마셔서 살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거고, 마셨는데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자의 그 코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은 다시 막 1시간 동안 깼던 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코드표가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형 로그표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왜? 상형 로그표는 굉장히 시간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요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페르시아 왕자 그때 당시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들어봤어요? 네,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가 하나당 1.2메가 담거든요. 1.2메가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USB 메모리 어떻게 되는 거죠? USB 메모리 128메가였는데 1.2메가니까 125분의 1이에요. 예, 그거 3장으로 돌아가는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게임이 돌아갈 때마다 플로피 디스크를 빼고 다시 끼고 기다리고 로딩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호리병을 마실 때 코드표를 사람들이 다 마셔보고 어떤 코드표에는 뭐를 마셨더니 살았다, 뭐를 마셨더니 죽었다, 이렇게 해서 코드표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형 로그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로그를 계산할 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상형 로그를 아주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을 해놓은 표예요. 이거 만든 사람들은 아마 평생 동안 이것만 만들었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정말 이거는 만약에 한 300년, 40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럼 이 표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야.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간 표야. 인생을 갈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표인 거예요. 그래서 상형 로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로그,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건 미치 12라는 얘기고요. 로그 3.45를 계산을 하고 싶다. 자, 요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의 계산은 항상 근사값이에요. 근사값인데 어디서 보느냐? 여기서 보는 거예요. 3점이니까 여기 3.4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져 있는 표에 여기를 보시면 로그 3.45에 대한 값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3.45 찾아봤더니 어디냐? 0.5378이라고 되어 있네요. 0.537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의 값은 얼마라고 보시면 되냐면 0.5378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로그 24.8 한번 찾아볼까요? 로그 24.8. 네, 24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24까지는 없어요. 자, 로그 24.8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좋겠느냐? 로그 24.8. 24가 없거든요. 근데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면 24가 없어도 충분히 찾아요. 왜?
로그 2.48에 곱하기 10을 한 것이 24.8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그 2.48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을 더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1에다가 2.48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8을 찾는 거예요. 2.48을 찾았더니 3945 나오네요. 그럼 얘는 0.3945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94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표를 한 장만 만들어도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24.8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 24.8까지 넣어놨다면 어마어마한 표의 양이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장의 표로 24.8도 찾을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2480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2480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그 2.4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2.48 더하기 3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3 더하기 0.3945니까 3.394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그 2480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얘 몇 자리 숫자죠? 몇 자리 숫자죠? 4자리 숫자죠? 4자리 숫자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요? 3이 붙는 거예요. 왜 3이 붙죠? 한 자릿수에 10을 몇 번 곱하면? 3번을 곱하면 4자릿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 자릿수에 10을 3번 곱하면 4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을 3번 곱했다라는 뜻은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이 정수 부분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즉 정수 부분이 3이 된다라는 것은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몇 번 곱했다? 10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10을 3번 곱했으니까 몇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4자릿수가 되는 거죠. 4자릿수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만약에 3을 30번 곱한 수가 뭔지 궁금하다. 방법은 두 가지죠, 뭐. 여러 가지죠, 방법은. 3을 직접 30번 곱해본다. 두 번째는 3을 30번 곱하게 컴퓨터한테 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용 로그를 사용한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징을 치고 있네. 자, 누가 징을 치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방법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컴퓨터로 계산하는 건.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은 30제곱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300제곱이 되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것만 계산하고 끝나는 거야. 하고 생각해봐. 네 인생이 이거 하나 계산하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권이 말살되는 세상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 로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로그 3의 30제곱과 아주 흡사한 수를 찾고 싶다. 지금 신났잖아요. 징치고 난리 났어요. 자, 요거와 아주 흡사한 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30의 로그 3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로그 3 값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로그 3 값 해보면 3.00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30 곱하기 0.477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곱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0 하나 떼고 4.771. 그 다음에 곱해주면 3. 37에 21. 그 다음에 37에 21. 그 다음에 3, 4, 12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15.313이 됐단 말이죠. 자, 15.313이라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 아까 계산했던 그 숫자가 기억나지 않아요? 아까 2의 50제곱 15. 얼마 나왔었잖아요. 15 나왔었잖아요. 아, 그거랑 비슷한 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자릿수가 똑같은 수구나. 그러면 아까 그거 계산할 때
10억 얼마 나왔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5.313이니까 15 더하기 0.31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는 어떻게 바꾸고, 지금 여기서 얘로 바꾼 건 근사값 구한 거야. 표를 이용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15를 구하는 거예요. 15는 로그 10의 15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0.313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0.313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를 넣어야 0.313이 될지 이 표를 보고 찾는데, 어딜 보고 찾냐면 이 안쪽을 보고 찾는 거예요. 예, 3130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3130이 있는지를 보시면 3130이 아주 비슷한 숫자가 3139가 있어요. 2.06에 보면요. 자, 다시 2.06에 보면 0.3139가 있다고요. 그러면 쟤랑 아주 흡사한 숫자잖아요. 0.313이랑 흡사한 숫자죠. 그러면 2.06을 넣었을 때 0.3139가 나오니까 여기 3139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1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 해가지고 0.313이 나오려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겠죠? 그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해야 0.313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딱 봤더니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2.055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2.055 정도라고 쓴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055 곱하기 10의 15제곱이 되는 거죠. 자, 10의 15제곱.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숫자, 그러면 얘를 결국 했더니 얘가 나왔구만. 보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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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근데 얘는 근사값을 계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랑 아주 흡사한 숫자가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의 30제곱과 아주 흡사한 숫자가 누구란 얘기야? 얘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쓰면 2, 0, 5, 5 공 3개를 붙인 거니까 공 12개를 더 붙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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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아,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의 영어 상식이 나오죠. thousand, million, billion 뭐죠? 아하, 빌리언까지밖에 몰라요. 트릴리언 얘는 나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자,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미 빌리언 갔을 때 10억이에요 10억, 100억, 1000억 1조, 100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2055조 정도 되는 숫자가 3의 30제곱이라는 말이에요. 2055조 정도 되는 숫자가 3의 30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아주 머리가 똑똑한 돌쇠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일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이렇게 받기로 한 거예요. 첫날은 쌀 한 톨. 톨 뭔지 알죠? 밥알 하나. 네. 처음에는 쌀 한 톨. 둘째 날에는 쌀 두 톨. 셋째 날에는 쌀 네 톨. 넷째 날에는 쌀 여덟 톨. 이렇게 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을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두 달 일을 하고 돈을 청구하러 간 거죠. 그래서 2달 일하고 그 부자는 거지가 아니죠. 돌쇠에게 있는 재산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거지가 되고 돌쇠는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교과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거듭제곱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늘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계산기가 필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계산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으나 2의 한 100제곱 정도를 컴퓨터로 놓고 딱 때리잖아요? 그럼 컴퓨터 촥 하고 계산할 것 같죠? 계산할 것 같아?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2의 100제곱 촥 컴퓨터로 촥 계산기 해가지고 촥. 선생님 최근 계산기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계산기를 한 7년 전 컴퓨터로 해봤어요. 촥 해봤더니 하고 이런 게 나와요. 예, 컴퓨터가 버벅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컴퓨터가 버벅대는 걸 로그를 이용하면 정확하진 않으나 아주 흡사한 값을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2의 100제곱뿐만 아니라 2의 10만 제곱을 하더라도 로그를 이용하면 어떤 수인지 대략적으로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즉 200년 전이라고 하면 컴퓨터도 없어요. 2의 200제곱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야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상용 로그 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표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았겠죠. 네. 하지만 이 표를 누군가 풀기 시작하면서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문명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었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상용 로그의 쓰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용 로그의 목적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 개념 노트 일부러 안 나눠 드린 이유는요, 그냥 이 이야기로 상용 로그를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학문적으로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숙제는 거기 상용 로그 부분에는 숙제를 선생님이 골라서 내드릴 거예요. 그냥 몇 문제만 풀어와, 이 정도로 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상용 로그의 목적은 곱이나 나누기로 표현된 큰 수나 작은 수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곱이나 나누기로 표현된 큰 수나 작은 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2의 50제곱이라든지 나누기로 나타나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 2의 60제곱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숫자들을 계산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네, 표가. 이 표가 없으면 계산을 못 해요. 표가 없으면 계산을 못 하니까 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표는 아주 중요한데 이 표를 주고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마다 표에 있는 일부를 발췌해서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췌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 발췌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표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용 로그에 좀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양수만 했어요, 양수만. 근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0.0246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걸 계산을 해볼 때 우리는 이 숫자를 아까 그 아보가드로의 수 나타내던 것처럼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어려운 얘기인가? 2.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얘를 로그 갑자기 2.46에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타내 주신 다음에 로그 2.46 더하기 이게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해 주시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4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46에 대한 로그 값은 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냐면 0. 얼마다는 알 수 있어요. 왜?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얘는 0. 얼마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 얼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떼낼 때 이렇게 떼내 주시고 요 부분을 정수 부분, 요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이제 불러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3.7의 정수 부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소수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거든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려면 사실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소수 부분에 합당하도록 0.3이 되도록. 그래서 정수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은 0.3이 된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만 아신다면 거기 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대표 1번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는 수학을 다 배우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가 현실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 배경으로 하고 있는 뭐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작자는 셈을 잘한다. 셈을 잘한다. 또는 셈에 밝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한숨을 쉬어? 자, 셈을 잘한다, 셈에 밝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쓸모있게 만드는 어떤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로서 이게 쓰였던 거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계산 누가 하죠? 컴퓨터가 다 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면 대학교 때도 이과는 수학을 배워요. 일단 깜짝 놀랐죠? 아닌가요? 안 놀라요? 일단 깜짝 놀라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생물학과 갔다. 생명과학과 갔다. 수학해요, 안 해요? 자, 물어봅시다. 생물학과 갔다. 수학해요, 안 해요? 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아? 그럼 생물학과는? 해요? 아니, 그게 상식이야? 생물학과인데? 생물학과도 수학을 하거든요. 미분적분학이라는 수학을 배워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막 해요. 그 다음에 막 이사는 소수점 계산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두들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 변명은 아니지만 변명이에요. 변명인데 선생님이 시험 보러 들어가서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가난했거든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계산기를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백지를 내고 나온 거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그냥 가난했다는 변명. 사실 빌리면 되죠. 친구한테. 근데 그것도 못 빌리고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산은 누군가가 이제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짜는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산 능력보다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 내가 계산을 아예 못하면 아예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레스토랑 사장이 서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그러면 서빙이 뭐가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막 서빙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3명만 놓고 야 니네들이 일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내가 계산기를 쓰더라도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기 쓰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국 SAT를 보면 SAT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요. 계산기를 써요. 실제로. 대학 시험인데도. 근데 우리나라만 좀 안 쓰니까 일단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은 누군가가 해준다. 하지만 그 계산을 시키는 건 나다. 이렇게.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루트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을 앞으로 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자, 로그 x는 자,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뭘 보는 거야?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6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8 더하기 3분의 2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저 숫자를 일단 어떻게 되게 만드냐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1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5 둘 사이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얼마구나.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빼놓고 나서 소수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6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정수 부분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 소수 부분 뭐라고 한다? 3분의 2라고 한다.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만 여러분들이 떼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